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 군 장병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을 다음 주에 보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전문가 그룹을 다음 달 초까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2달 남짓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일본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국가로 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올림픽 불참선언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승객이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 보호 가림막까지 뜯어내고 폭행했는데 70대 운전기사는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가 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정 넘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주점은 단속을 피하려고 옆 건물과 연결된 비밀 통로까지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MBN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크게 늘어난 골프장과 홈트레이닝 장비, 밀키트, 판매업소 등 소위 잘 나가는 업종들을 국세청에 들여다봤더니 세금을 빼돌린 것이 수두룩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세금 탈루의 단골 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거나 어른들 관절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중 다수가 그냥 일반 식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22개 사이트에서 적발된 허위 과장 광고 건수만 274건에 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 군 장병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을 다음 주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어느 백신을 언제 줄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1년 3개월 만에 여야 대표를 불려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군장병 55만 명에 제공키로 한 코로나19 백신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인 접종 방안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우리 군 장병 55만 명 분의 백신은 다음 주 중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복지부에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정부는 또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전문가 그룹을 다음 달 초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백신 제조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합해 코로나 백신 생산에 나설 계획인데 권 장관은 백신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도체와 백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등 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여야 대표 회동은 1년 3개월 만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일본이 이렇게 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한 것에 비하면 성과가 빈약하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도쿄올림픽을 2달 앞둔 지금 미국이 코로나19 위험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러다 혹 미국이 올림픽에 불참을 하게 되면 그 여파는 다른 나라들로도 번지겠죠. 일본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띄운 여행경보 공지입니다. 일본을 기존 3단계 여행 재고에서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국가로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일본의 코로나19 위험 정도를 4단계, 매우 높음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일본은 세 번째 긴급사태에도 확진자 수가 하루에도 4천 명을 훌쩍 넘어서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랴부랴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을 시작했지만 의료 인력과 접종 장소가 부족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백신 접종률은 고작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Well, I mean, if you have such a low level of vaccination, of course there's a concern. That's up to the Japanese authorities, what they're going to do in their country during the Olympic season.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올림픽 개최에 찬물을 끼얹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든든한 올림픽 지원자로 믿었던 미국이 자칫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각국에서 도미노 불참 선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パラリンピックの競技大会の開催を実現するとの日本政府の決意を支持するという米国の立場には何ら変更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 정부의 안간힘에도 올림픽을 강행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란 일본 대학의 연구 결과까지 나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경남권을 제외한 전국 모두에서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섰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소규모 가족 모임이 늘어서인지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도 역대 최고였고 백신을 모두 맞은 뒤에도 확진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3건이 더 확인됐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6명, 휴일 검사 건수의 감소 영향으로 사흘째 5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권을 뺀 전국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긴 가운데 소규모 만남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자 비율은 47%로 4월 넷째 주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한 뒤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지금까지 4명 확인됐습니다. 2명은 접종 후 면역력이 생기는 2주가 지나기 전에, 나머지 2명은 2주가 지난 뒤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어느 백신에서나 낮은 확률로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면역 반응의 정도 등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돌파 감염자의 경우 증상은 경미하지만 감염력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증상과 돌파 감염 가능성에도 당국은 백신 접종의 효과가 크다며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월 중 접종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74세 미만 고령자는 10월까지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순서를 놓치게 되면 9월 말까지 전 국민에게 1차 접종 기회를 먼저 부여한 후에 다시 순서가 오게 됩니다. 김부겸 총리는 개신교계를 방문한 자리에서 7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종교 행사 시 방역 수칙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이 언급되자 중국이 대놓고 반발을 하고 있죠. 우리 정부는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사드 때처럼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바람은 아니어야 할 텐데 말이죠.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이 포함된 것에 대해 중국과 대만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며 중국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 장관은 공동성명에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중국 내부 문제란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혹시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앞서 나간 예측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한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 생각보다 한국이 좀 더 나갔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겠죠. 경제보복이나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중국의 국제 전략에서도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해 조기에 성사시킨다는 것이 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년 전 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됐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당시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채용 대상자와 심사위원이 과거 조희연 자문단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사이였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임기 시작에 앞서 교육 방향 수립 등을 논의하는 출범 준비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자문단 중 혁신 미래교육분과에 이모 전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 정보원장과 이모 전 전교조 서울시 지부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5개월 뒤인 2018년 12월 퇴직교사 특별채용 면접에서
각각 심사위원과 심사 대상자로 다시 만났고 이전 지부장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교육청은 지원자 신상 정보가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자들이 제출한 각종 서류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익명 처리해서 실제 인사혁신처의 공정채용 가이드에 따르면 면접 시 지원자와 근무 경험 관계가 없는 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전 원장은 서울시교육청 심사위원 인재풀에 들어있지도 않은 인물이었다는 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교육청에서 심사위원 위촉이 와서 따른 것일 뿐 풀에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며 자문단 활동 중 따로 모이지 않아 심사 대상자를 특채 전 알지 못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심사위원과 심사 대상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방금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고 3호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실상 여권의 하명 수사라는 지적엔 아니라고 공수처가 선을 그었지만 공수처는 관련 사건인 2호 사건, 이규원 검사건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2달이 되도록 직접 수사 여부도 결정하지 않다가 사건을 뭉개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기소 다음 날 언론을 통해 공소장 일부 내용이 공개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이어 지난 17일 한 시민단체는 현직 검사가 공소장을 유출했다며 고발장을 냈고 공수처는 일주일 만에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 이규원 검사 사건에 이어 공수처의 3호 사건인 셈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공판을 받기도 전에 이제 여론 재판의 이제 희생자가 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피고인의 인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라는 거. 쟁점은 공소장을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와 공개 과정에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여권의 문제 제기에 공수처가 호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재갈을 물리는 정권의 신의 한 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박범계 장관 발언 등과는 관계없이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하는 것이라며 쟁점이 간단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선 현재 대검찰청도 감찰을 진행 중이어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고 손정민 씨의 양말 속 흙과 강가에서 10m 떨어진 수중의 토양이 유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경찰은 한강공원 내 7곳의 토양을 수거해 고인의 양말에 묻은 흙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비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중 3곳은 육지 토양으로 고인과 친구 A씨가 함께 있었던 잔디밭을 포함하고 나머지 4곳은 강가에서 각각 5m, 10m씩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후 경찰은 국가수로부터 고인의 양말에 묻은 흙과 강변에서 10m 떨어진 수중 토양이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양말에 묻은 흙과 수중 속 토양이 빛을 굴절하는 정도나 알루미늄 등 흙 속의 성분이 표준 편차 안의 범위에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만 수중 오염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국가수는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추가로 현장 조사를 해 수중 지형 등을 분석했는데 강가에서 6.8m 지점까진 수심이 0.52m로 자갈과 토사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 10.5m 지점에 오면
수심은 가슴 정도 수위인 1.5m까지 올라가고 14.4m에선 수심이 1.7m였습니다. 또 경찰은 일명 토끼굴 CCTV에 점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분석하고 추가 목격자들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5일 새벽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남성들은 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천 증약터널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1차 사고 이후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터널 안이 정전됐고 또 연기가 꽉 차 피해가 더 컸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터널 앞에서 강렬한 섬광이 번쩍입니다. 달리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또 한 번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증약터널 입구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한 뒤 불이 났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차들이 사고 지점을 피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는데 6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연기 어디로 가? 그냥 안 보이니까 어떻게 가? 못 가잖아. 중간에 서양 하나인데 계속 때릴 거야.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2대가 불길에 휩싸였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4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경찰은 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1차 사고로 터널 안이 정전돼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때문에 그 선이 타면서 불이 꺼졌다 그러더라고. 깜깜한 데에서 연기도 나고 그러니까 안 보였겠죠, 달리면서. 경찰은 사고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이 만취 상태로 엄마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앞에 있던 차와 뒤에 있던 차 모두 박았는데 자신이 운전한 차량과 동승자를 다 현장에 두고 도망쳤다가 3시간 가까이 지나서 자수했습니다. 홍조 기자입니다. 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데 뒷차가 다가와 들이박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주의를 서성입니다. 지난 17일 자정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하자 경찰이 수색하는 장면입니다. 쾅 소리가 나서 쾅 닫았어요. 그 사람인데 이제 당황하니까 빠꾸기를 넣으니까 뒤에서 오는 영업용 택시를 받았어요. 가해자는 이곳에서 앞뒤 차를 모두 박고 차량과 동승자를 내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앞에 있던 SUV 차량이 충격으로 순찰차까지 들이받으면서 추돌 차량은 모두 4대로 늘어났습니다. 도주한 운전자는 대학교 1학년 남성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어머니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리를 빠져나간 후 3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위험 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또 묻지마 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 달리던 택시 안에서 손님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사를 때린 겁니다.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걸 뜯어냈는데 기사는 지금 한쪽 눈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뒷좌석에 탄 손님이 운행 중인 70대 택시기사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여보세요? 이거 다 녹화되고 녹음돼. 왜 그랬어요? 이걸 왜 버리냐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손님은 욕설과 함께 계속 시비를 겁니다. 급기야 가림막을 뜯어 기사한테 던지더니 주먹질이 시작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계속 운행을 이어가지만 폭행이 멈추질 않습니다. 신고를 하려 하자 팔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합니다. 핸드폰 줘. 안 그러면 뭐라면 나해. 안간힘을 쓰며 저항하다 전용도로를 벗어나 15분 만에 간신히 택시 밖으로 탈출합니다. 때마침 뒤따르던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퍼붓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석 뒤에는 이처럼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얼굴과 한쪽 눈 등을 심하게 다친 택시기사는 자칫 시력을 잃을 수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예 그때 했으니까 한 20몇 년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다시는 운전대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50대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상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반항하는 업주를 폭행하고 도주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이 남성은 아내와 함께 여러 금은방을 사전 답사하며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골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 시간, 우산을 든 남성이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립니다. 길을 지나던 다른 남성이 달리는 남성을 잡으려다 놓치고 추적이 계속됩니다. 근처 금은방에서 강도 행위를 하려다 실패하고서 행인에게 쫓기는 30대 남성입니다. 피의자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반항하는 업주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곳으로 뛰어나온 피의자는 근처에 렌터카를 세우고 대기하던 30대 아내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흘 만에 부산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젊은 부부는 해당 범행 장소를 비롯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여러 곳의 금은방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많이 쪼들렸나 봐요. 여자는 맨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될 대로 되나서 칼도 같이 가서 구했고. 경찰은 강도 상해 혐의 등으로 남편을 구속하고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들깨떼가 양계장에 들이닥쳐 닭 60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한 달 동안 닭 1000마리를 죽인 곳도 있습니다. 버려진 반려견들이 들깨로 야생화한 뒤 피해를 주는 건데 버려진 동물들의 역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리를 지은 개 4마리가 양계장으로 몰려갑니다. 철문을 밀고 닭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닭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닭들이 이리저리 피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10여 분 동안 이어진 공격에 물려 죽은 닭만 60여 마리에 달합니다. 이 개들은 이달 초에도 같은 양계장에서 병아리 100여 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양계장 주인은 참담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성으로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죽고 나니까 막막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양계장도 이달 들어 2번이나 개떼의 습격을 받아 닭 1000마리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개들이 주인 없는 유기견일 가능성이 커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유기견이고 야생화된 개 경우라고 해도 지금은 딱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엔 결국 사람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한 해 버려지는 유기견만 8만 마리가 넘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사회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5살 입맛입니다. 누구 입맛입니까? 네,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두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을 일상을 잘 알고 있는 7명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보내는 하루를 소개했습니다. 올해 78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과자와 아이스크림, 오렌지 게토레이와 제로 콜라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동 중에는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음식인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챙긴다고 합니다. 예. 딱 5살짜리 입맛인 거죠. 그런데도 생각보다 굉장히 날씬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이어트 콜라 좋아했던 게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콜라를 끔찍히 좋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 위에 빨간 버튼을 설치해놓고 맞아요. 콜라가 필요할 때마다 이 버튼을 눌러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빨간 버튼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초콜릿집 과자와
소금물을 넣어 만든 사탕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소금물 사탕이요. 참 그것도 신기하네요. 대통령의 일상도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인 만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력 운동을 꼭 한다고 합니다. 보수 색채가 강했던 팍스뉴스를 아주 좋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TV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운동하면서 CNN과 CNBC 아침 뉴스는 챙긴다고 합니다. 밤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국민이 쓴 편지를 읽어본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주로 답장을 한 데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편지를 보낸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생일을 맞은 백악관 직원의 부모에게는 직접 생일 축하 전화를 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할아버지의 모습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비행기 결혼식. 이게 제목만 봐서는 굉장히 감동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대확산 중인 인도에서 한 커플이 하늘에서 기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것도 전세기를 빌려서 말이죠. 예. 당시 현장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안에는 가족과 친지 등 16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좁은 기내 복도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하객 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탑승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화면으로 봐서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고 방역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빽빽하게 차 있네요. 그런데 왜 굳이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을 치른 겁니까? 네, 인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결혼식 하객이 50명 이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커플은 상공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 항공당국은 조사에 착수했고 이 전세기에 탑승했던 승무원에게는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승무원은 또 무슨 죄입니까?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박쥐똥의 비밀. 여기에 또 비밀이 있습니까? 네, 비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바이러스 감염원으로 지목됐던 박쥐가 있었죠. 그런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 우한의 박쥐똥이 코로나19의 기원이라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2012년 4월 중국 남서부의 광부 6명이 박쥐똥을 치우러 폐광에 들어간 뒤 알 수 없는 병에 걸렸고 이들 중 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과학자들이 이들을 조사했고 그들 몸에서 추출한 바이러스가 현재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한 연구소가 이 같은 정황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정보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지난 11일 상원 청문회에서 우한 기원설에 대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황 증거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도돌이표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취 운전을 하다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영장 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과 함께 법원 청사로 걸어옵니다. 피해자하고 유족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당시 상황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30대 여성 A씨는 어제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벤츠를 몰고 지하철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0여 분 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반성하고 계신 건가요?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차량이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지만 A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스스로 차량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아는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과속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손님을 받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주점엔 옆 건물과 연결된 비밀 통로가 있었고 내부에 또 다른 철문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개방할게요. 자정이 넘은 시각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사용해 문을 개방합니다. 어두운 통로를 지나자 다시 철문이 나오고 문 뒤로 화려한 유흥주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22일 자정 무렵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선생님들은 집합금지 위반하셨습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입니다. 경찰은 옆 건물과 연결돼 있는 지하 통로를 발견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손님들도 붙잡았습니다. 도주 경로로 사용된 옆 건물 계단입니다. 밑에는 지하 통로가 있는데 해당 유흥주점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이 주점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이었는데 무허가 유흥주점의 경우 업주만 처벌을 받고 손님들은 과태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경찰은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손님 10여 명의 명단을 관할구청에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비대면 세탁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옷이 손상됐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문제는 업체 측에 과실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다 떠안아야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관문에 걸어놓은 빨랫감을 수거해 세탁하고 다시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비대면 세탁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대세인데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A씨도 평소 세탁소를 방문할 시간이 부족해 최근 비대면 세탁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120만 원 상당의 고급 코트는 원단이 손상되는 등 전혀 다른 옷이 돼서 돌아왔고 셔츠도 이물질이 묻은 채 배송됐습니다. 네, 옷이 좀 광택감도 있고 좀 차르르 떨어지는 그런 코트였었어요. 옷을 받아보니까 되게 저렴한 코트처럼 보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너무 화도 났고. A씨는 손해배상과 함께 환불 조치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뒤늦게 세탁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문의했지만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비대면 특성상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설명을 들을 수 없는 데다 배달 과정에서 오염이 생기면 세탁 과정의 문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세탁으로 인한 오염이 아니어서 자기네가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 보험도 뭐 똑같죠. 세탁으로 인한 오염이 아니기 때문에. 세탁 업체 측에서는 소비자의 실수로 옷이 손상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며 업체 실수가 명백할 땐 배상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류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소비자 과실이거나 아니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그 심의 결과가 나오는 게 거의 절반 정도 저희 과실이 맞다라고 딱 판단이 되면 그거는 저희가 지체 없이 배상이라던가 아니면 고객님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방법으로 최대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비대면 세탁 업체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세탁 전 의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구조인 만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3살 아이에게 물고문과 식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전체 원생의 절반이 넘는 40여 명이 600건 이상의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경찰의 재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성적인 학대를 당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그 학대 정도가 심한 보육교사 1명은 구속됐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3살 아이가 토할 때까지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먹인 어린이집 교사. 아이가 밥을 삼키지 않으면 숟가락을 우겨 넣고 친구들이 남긴 밥까지 강제로 먹입니다. 애초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정황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체 원생의 3분의 2에 달하는 40여 명이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학대 건수가 600건이 넘는데 성적 학대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바지에 실수를 했나 봐요. 홀딱 벗겨서 애들이 다 보는 앞에 그냥 세워놔요. 계속. 애가 수치심을 느끼는 날. 교사들이 마치 학대를 즐기는 듯 아이들을 괴롭히고 뒤돌아 웃는 모습도 CCTV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다수의 피해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서야 학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다못해 정말 학대는 없겠지. 그런 믿음으로 다시 보내잖아요. 그런 엄마들의 믿음을 깨고 더 심하게 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는 9명. 이 가운데 가해 정도가 심한 1명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가해 교사들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젯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경전철 2대가 터널 안에서 정면 충돌해 2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사고 열차에 탔던 승객들은 모든 게 악몽 같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크게 다친 사람들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태웁니다. 움직일 수 있는 부상자는 스스로 구급차에 오르고 조금 다친 사람들은 대기실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한 터널에서 213명 정도가 탄 열차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던 빈 열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열차 간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Pada pertemuan tersebut, pelanggaran tersebut menyebabkan 166 orang cedera ringan dan 47 orang cedera parah dan semua mereka telah dihantar ke hospital Kuala Lumpur dan hospital lain. 사고 현장을 담은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사고 열차에 탔던 승객들은 터널 안에서 갑자기 큰 충격이 발생해 서 있던 사람과 앉아 있던 사람들 모두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며 모든 게 악몽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전철 운영사가 평소보다 운행 간격을 늘려 승객 수송을 재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신호 시스템 오류와 인적 요인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해 2주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오늘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년 이상 장기 실종 상태인 아동이 660명 이상. 지난해 사라진 아동 중 36명도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죠. 2005년부터 신생아의 지문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걸 하면 아이를 금방 찾을 수 있지만 등록률은 절반밖에는 안 됩니다.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8살 박금자 씨의 시간은 1984년 가을에 멈춰 있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사라진 4살 배기 아들은 더는 나이 들지 않는 앳된 사진 한 장으로 남았습니다. 지금은 뭐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못 만나니까 이제 항상 그냥 마음에는 이제 그리워하고 있죠. 부모가 돼가지고서 내가 이제 눈 감을 때까지는 항상 이제 뭐 잊어먹겠어. 전국의 보육원을 뒤지고 다녔지만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 지방에 있다면 지방에 다니고 이제 서울에 있으면 서울 갔다 오고 그렇게 이제 아주 시금을 전폐하고서 막. 국내 20년 이상 장기 실종 상태인 아동만 모두 663명. 지난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실종 아동 중 36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찾기 위해 첨단 기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나이 변환 값을 적용해 오랜 세월 변해버린 지금의 얼굴을 구현하고 몽타주로 제작해 배포하는 겁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아이를 찾기 위해 2012년부터는 미리 아이의 지문 등의 정보를 등록해두는 사전 등록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아동을 찾는 데에는 평균 56시간이 소요되는데 사전에 지문이 등록된 아동의 경우에는 이 시간이 평균 52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문제는 등록률이 아직 절반을 웃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 사고 시에는 이 아이의 보호자에 대한 것을 사전 등록이 없이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전 18세 미만 아동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래지는 내 아이의 단서들, 그리고 오늘도 사라지는 누군가의 아이들. 주변을 둘러보는 우리들의 자그마한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국회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에선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한 목소리로 손실보상 소급을 외쳤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거리두기 제한에 들어간 지난해 8월 이후 손실보상금을 추산해봤더니 무려 3조 원을 넘는다는 겁니다. 이 돈은 어디서 구하죠?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처음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을 소급할 경우 필요한 재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업종 68만 개의 손실 추정액은 최대 3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 당사자들은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난 5개월간 집합금지로 수입이 없는 코인놀이 연습장 업주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같은 봉급 생활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봉급이 줄었습니까? 왜 자영업자들만이 사지로 내몰려야 합니까? 의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소급 적용을 포함한 충분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당장 목말라서 쓰러져가는 사람한테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것이지. 큰 이상에는 큰 보상, 작은 이상에는 작은 보상, 핵심 아닙니까?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에선 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 117명의 현역 의원이 모여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과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시 1년을 맞아 오늘부터 전국을 돌며 국민소통 민심 경청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민주당의 이미지가 1년 만에 크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과거 촛불, 등대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지난 4.7 재보선에서는 위선적, 내로남불로 바뀌었고 민주당을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 50대 남성으로 인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로는 보수, 빨간색이 상위권이었고 부패, 비리, 친일파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돈과 권력을 중시하며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는 50대 후반, 70대 꼰대 남성이라고 평가를 했죠. 이 때문일까요?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꼰대 논란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장유유서를 언급하자 같은 당 대권 주자죠. 박용진 의원이 발끈한 겁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다시 한번 신구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론조사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030이 지지할 당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직자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의지를 젊은 세대에게 보일 때 젊은 세대는 저희를 신뢰할 것입니다. 중진 주자들은 경륜을 강조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패배를 반복한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 바로 저 주호영이 최고의 장수 아닙니까?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인 지혜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른바 이준석 현상은 더불어민주당에도 불똥을 튀겼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나이에 따른 질서가 있다는 의미인 사자성어 장유유서를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에 같은 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40대 기수론을 내세웠던 민주당이 어쩌다 일이 됐느냐며 민주당도 이준석 돌풍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본인도 시험 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는 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맞서자 정 전 총리는 장유유서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곡해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입주하지 않아 유령 청사로 남겨진 관세 평가 분류한 건물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3당은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일단 부정적입니다. 그럼 인원수에서 밀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김현 기자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대전 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에 청사 신축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171억 원을 지급했고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토지 매매와 건축 허가,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 공급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49명은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대의 차익을 누렸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회계 등을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22조를 근거로 4개 부처가 감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관이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점에서 LH 사태 이상 가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감사를 했어야 마땅하고 지금이라도 감사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민주당에도 연락을 취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조사를 지켜보자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감사원이 감사 착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를 녹색 미래 주간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했죠.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문제를 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BN은 한반도 기후변화의 습격을 3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아열대 과일이 재배 작물이 된 전남 장성군의 모습과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기상이변의 이면을 권영봉, 강영호 두 기자가 포커스엠에서 준비했습니다. 꽃이 피기를 앞둔 구아바 나무의 새순을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전남 장성군의 이 농가에선 6년째 아열대 과일인 구아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온도도 높아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농가 부담이 없고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열대 작목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하거든요. 사과와 토마토, 곶감 등이 주로 재배되는 지역이지만 기후변화로 날씨가 따뜻해져 동남아처럼 아열대 과일 재배가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나라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은 2010년 약 34헥타르에서 지난해 약 171헥타르로 10년 동안 5배나 늘었는데요. 아열대 과일의 종류도 망고부터 이곳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구아바까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열대 과일 재배 농가가 늘자 이 지역에선 전국에서 최초로 아열대 학과까지 개설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과 아열대 작물에 대한 소개와 재배 방법에 대해서 기초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아열대 과일을 배우고 소득을 높여보고 싶어가지고 신청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대 지역은 전체 한반도 면적의 10% 정도. 60년 뒤엔 일부 산지를 제외한 60% 이상까지 아열대 기후대에 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마냥 반길 수 있을까? 충남 태안에 자리한 기후변화 감시소. 지난 1998년 설립돼 30년 넘게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곳 40m 높이의 관측탑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대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온실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417.9ppm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약 8ppm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근 30년간 연평균 기온은 1.6도 상승했고 60년 뒤엔 최대 7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문제는 온실가스의 증가가 단순히 기온을 높이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장막 안창이던 지난해 8월 5일 레이더 화면입니다. 오후 3시만 하더라도 과천 상공엔 비구름이 없었는데요. 불과 30분 뒤 남동쪽에서 시간당 5mm 강도의 약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더니 점점 그 크기를 더해갑니다. 결국 4시를 넘어서며 과천 일대엔 시간당 최대 80mm 강도의 강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난해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이 찬 공기를 한반도로 남하시켰고 그 결과 대기 흐름이 매우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점차 빨라지는 기후변화에 예보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극지방 기온과 해수면의 온도, 대기의 흐름 등 각종 기상 요소가 기존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반응하는 대기가 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요소들을 반드시 이제 첨가해야지 예보가 되기 때문에 그럼 더욱더 예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한반도에 들이닥친 기후변화, 기후위기, 나아가 기후재앙이 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회사의 전환 사채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증권거래소는 아녀자들까지 몰려들어 아수라장이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남해 주식회사는 1711년에 세워진 영국 기업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회사에 무역 독점권까지 줬지만 회사는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다단계 수법을 사용해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자 주가는 또 폭락을 하죠. 버블이라는 용어는 이때 탄생했습니다. 이 와중에 만유인력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도 2만 파운드를 잃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요즘 너도 나도 투자하는 가상화폐가 폭락 사태 끝에 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발언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 가상화폐는 머스크가 또다시 비트코인을 띄워도 예전만 못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40% 넘게 떨어졌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잠 못 이루는 국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의 아우성도 곳곳에서 들리고요. 많은 경제학자와 금융인들은 가상화폐의 폭락을 당연시 여깁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이렇게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가짜 자산에 도박을 하는 무모한 기관 투자가가 있다면 즉시 해고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반면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건강한 조정으로 얼마하지 않아 본격 상승할 것이라면서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하지만 발권력을 생명으로 여기는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가 민간 가상화폐 시장에 큰 위협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현재 상당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상화폐 사태를 두고 미래엔 뭐라고 평가하고 또 얘기하게 될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광풍일까 투자일까? 였습니다.